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는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방산 시장을 개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한 기관이 당국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이 서류는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 변경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는 양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현지 시간으로 23일로 전망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발표에서 승인 확률을 직전 25%에서 75%로 높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을지 실적 발표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양대지수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수출 수입액을 발표했습니다. 5월 수출액은 32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반도체를 뒤이어서 선박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승용차와 철강 제품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수출은 증가를 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대중 수출이 68억 달러로 대미 수출을 웃돌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하락 출발한 뒤에 현재까지도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 약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0.64%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2,724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뚜렷한 주도 섹터를 찾기가 힘든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주는 관망세 짙은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 쉬어가는 가운데 전일 엔비디아 마이크론 상승에 HBM 모멘텀 받아가는 SK하이닉스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3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1,8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는 매수세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2,3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0.2%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848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내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14%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3%에서 4%대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가상화폐 관련주도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화장품주도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만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26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세 이어가면서 200억 원 넘는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화장품 관련주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대 2위 실적의 글로벌 4위 규모입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은 중국으로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대륙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점유율 추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을 살펴보면요. 한국의 점유율은 12%로 미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점유율을 더 크게 차지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관련주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주가도 한바구음 짓고 있는데요. 이 시각 관련주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또 중소형주 안에서는 OEM, ODM 업체 쪽으로 매수가 쏠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제조 현재 18% 넘는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27% 넘게 탄력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도 강합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오늘 25%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상한가 진입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나온 모습이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엇갈리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입 동향은 좋았습니다. 5월 중순까지 수출을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높아진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역이 됐던 부분은 반도체와 또 석유 제품 분야가 좀 끌어준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경우에는 비관적으로 돌아선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도 앞으로 체크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주들은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5개분기 연속
갈수록 지금 분기 실적이 계속 뭐 큰 폭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6억 달러, 그다음에 뭐 주당 EPS도 5.56달러 정도, 그러니까 5.6달러 정도 지금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내용을 보면 뭐 전년 대비 매출은 2.4배, 그다음에 주당 EPS는 5.7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시장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그 증권 회사들의 이제 지금 시장,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65억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엔비디아가 이 정도 이상의 가이던스를 제출할 수 있겠는지 여부가 아마 주가의 뭐 상승,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 실적이 좋든 나쁘든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만약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아마 낙폭을 좀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낙폭이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뭐 당장 뭐 반도체 관련된 업체에 그 관련돼서 뭐 상승이 꺾인다든가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잠깐의 조정이 조금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는 좀 강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그 기대치를 충족해 줄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수출입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자료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지금 1분기 삼성전자 실적 기조에서 확인을 좀 해봤죠. 지난해 4분기 말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뭐 통신 부분에 관련된 이 장비 부분들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4개 부분이 모두 다 이 흑자 전환 기조, 여기서 이제 추세를 전환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한 바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해 뭐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기존의 반도체 부분,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은 현행 유지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세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만,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 반도체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 배경들은 고대역 반도체 부분이라는 신사업의 영역이 추가적인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들은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하거나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미스가 나면 이걸 악재로 좀 인식했던 어떤 원인들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조정들은 우리가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경우는 1분기보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오히려 이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확장세를 좀 더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중소형주 단에서에 대한 종목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추산해 보면, 여기에 관련돼서는 기대치를 수반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막상 1분기 실적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미흡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선별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형주, 여기서 소재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익 기조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한 만큼 대표주 이야기를 또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장을 교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의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DS 사업부의 이제 사업부 수장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지금 삼성 그 미래 전략 쪽 이제 사장님이 이제 새로 이번에 이제 DS 사업부 사장으로 이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두 사장급이 서로 이제 자리를 맞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DS 사업부의 이제 사업 수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된 사업부가 지금 삼성전자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보다 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HBM3 2에 대한 납품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퀄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얘기하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초격차 유지 관계가 지금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HBM3 관련돼서는 뭐 SK 하이닉스에 이제 좀 밀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와 아주 뭐 큰 격차를 보이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 지금 격차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을 좀 더 쇄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장을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 사장을 교체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당장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HBM3 2에 대한 퀄 테스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게 오늘도 주가를 좀 약세를 만드는 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퀄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는 주가 흐름세가 지금 수준에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주단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또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두 가지 차트를 살짝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지금 화면을 좀 잠깐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이 부분은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수반됐던 1분기 실적 기대치를 5월 우리가 초까지에 대한 주가 흐름을 거의 비슷한 양상에서 보여줬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월 16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아직까지는 추세 유지 좀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추세 이탈을 좀 통해서 단기적 추세로 좀 이탈됐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감이죠. 지금 이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가 선점되고 있고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HBM3 또는 뭐 HBM 뭐 4단계, 5단계 공정도까지에 대한 이 선취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치들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3에 관련된 양산 부분 여기서도 뭐 수율 부분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임원들이 급파를 좀 했다. 근데 여기 관련돼서 퀄 테스트 관련돼서 뭐 중요한 단서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공식화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내부적인 어떤 이슈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주가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2분기에 본격적인 어떤 점유율을 좀 더 확장시키는 관점. 여기서 HBM3에 관련된 양산들이 하반기에 실적 기조를 좀 더 이끈다면 단기적 관점에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상단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봅니다. 이게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생산 수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오차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잡아가는 어떤 이 과정들,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 수율들이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캐파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 주식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수급적인 메리트는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수급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화장품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바르고 있는 제품들인 만큼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 요즘 들어서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 역시도 좋았습니다. 수출액이 지금 살펴보니까 85억 달러를 기록했고 역대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화장품주의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 단에서 더욱더 큰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CNC 인터내셔널 한번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오늘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4월달 수출 데이터가 이게 오늘 나왔던 기준은 아니고 한 3주 전에 화장품 부분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가 좀 잠정 집계는 좀 있었어요. 네. 여기서 한 6.4%가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됐다. 근데 1분기 실적이 5월 14일 그리고 5월 16일에 좀 더 집중되면서 화장품, 특히 중소형주의 실적이 후미에 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던 이익 기조가 기대감 그리고 수급의 어떤 확장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52주 신고가를 좀 돌파하게 된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오늘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8.97포인트 상승한 5월 21일 날 오늘 91,200원 신고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일부 소폭 한 2%대 상승분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기존의 어떤 이 고점을 높여간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 장세가 좀 끝나고 나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후에 화장품 섹터가 좀 다소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출 데이터에 대한 호조 부분, 특히 제가 CNC 인터내셔널을 좀 더 주목하는 부분들은 1분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 기조를 좀 달성을 했지만 지난해 4분기에 이루어졌던 증설 투자 효과 이 부분이 아직 덜 반영됐습니다. 상반기에 아직 지금 현재 좀 반영돼야 되는 어떤 매출 유연군들이 좀 남아 있고요. 2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임대 공장들을 좀 더 추가로 가동을 하겠다는 어떤 발표는 현재 색조 브랜드가 한 1억 3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파일을 약 3배 정도를 키울 수 있다. 이분이 북미와 동남아시아 시장에 판매가 된다라고 우리가 좀 추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증설 투자 또는 여기서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투자 형태는 CNC 인터내셔널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익 기조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부분은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아직 시총의 1조가 좀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다 ODM 3사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 한 25%대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조정을 주는 구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목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주는 구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에 담아본다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오늘 뭐 50주 신고가 안에서 여기서 비중을 확장한다. 이 부분보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주라고 해서 다 같은 섹터가 아니라 네. 화장품주 안에서도 우리가 ODM이 있고요. 위탁해서 대신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ODM사가 있고 자체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공략을 차별해서 접근하는 중소형 화장품사가 있고 실리콘투처럼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향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을 구매 대행을 통하거나 직접 수출하는 그런 기업의 어떤 형태. 그래서 매출의 유형군들이 좀 더 다르고 이익 구조가 좀 다릅니다. 다만 ODM사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3사를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률, 이익 기조를 좀 더 감안해 봤을 때는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생산량에 관련된 공급이 계속해서 확장세를 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판매치가 좀 둔화가 되면 실적 피크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ODM사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저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 조정을 줄 때 하락 구간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한 15% 미만의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낙폭이 크면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를 갖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네.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 낙폭이 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오는 구간 내에서 15% 미만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담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는 요즘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K라면의 인기,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급등 양상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자리는 좀 쉬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단기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4월 중순 정도에 한번 뭐 삼양식품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도 뭐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뭐 상한가도 한번 기록을 한 적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관심사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불닭볶음면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관련돼서 뭐 삼양식품에 상당한 이제 매출을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삼양식품 내에서 지금 수출 비중이 한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외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지난 1분기에 20.7%를 기록을 할 만큼 좋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 흐름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도 이제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금 음봉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급등을 했었던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짚어주신 때에 사실 목표 주가보다 훨씬 웃도는 지금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네. 만큼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식품주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 가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식품 관련된 종목 관련돼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곡물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식품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브라질 이제 홍수가 그런 거에 이제 좀 네. 시발점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일단 관련돼서 이런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런 그 식품 원자재 가격은 뭐 가격이 항상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오르내림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제 아주 장기적인 트렌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현재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해당 종목을 투자하시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식품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승인이 됐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이 이제는 시장에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가상자산주 전반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좀 대성창투, 우리기술투자가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이 한 4%대, DSC 인베스트먼트가 한 2%대. 전체적으로 어떤 이 수급 양상들이 좀 더 차별화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의 ETF 이 상장 기대감들 안에서에 대한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ETF 상장 기대감 안에서는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뭐 하나투자증권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네. 좀 냈었고 오늘의 경우는 뭐 대성창투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양상은 시가총액이 좀 더 작고 유통지수가 좀 더 작은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좀 접근할 때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만 수급이 좀 유입되고 이 부분이 일시적인 어떤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유의를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지난 3월 5일 12,380원에 대한 이 52주 신고가 형성 이후에 주가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한 7,000원대까지 좀 밀렸던 양상들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기술 투자를 좀 접근해 볼 때 두나무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향후에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이 본격화되고 일정이라든가 어떤 이 상장 구체적인 어떤 상장 계획들이 좀 세부 사항들이 좀 공개된 시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시 한번 좀 수급 유입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성창투의 경우에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도 있지만 IPO 예정이 된 시프트업에 대한 소식도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소식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비중을 싣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개에 대한 부분이면 사실은 그 IPO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지금같이 우리가 주도주가 좀 쉬어간다는 부분. 실적 장세가 끝났고 이 수급이 과연 다음 수급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라는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도 아직 크게 시세를 좀 못 내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좀 ASCO 관련된 일정 모멘텀이 남아는 있지만 HLB가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을 조금 이렇게 위축시키는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원전의 경우에는 다음 달이 아니죠. 이달 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말에 사실 이 전력 수급 기본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어떤 입장들은 좀 나와는 있지만 이게 3월부터 계속 연기가 됐던 부분들 때문에 아직 투자 방향성들 좀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들. 그래서 지금 신규적인 IPO 상장 기대감들 또는 개별 일정 모멘텀들 또는 개별 이슈가 오늘 전체적인 어떤 개별 장세 수급을 좀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뭐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사실 IPO에 관련된 상장 모멘텀들이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성상투의 상승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섹터 전반의 흐름은 강보합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성 개청이 오늘로 6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오늘 움직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정부에서 뉴스페이스 이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좀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 위성을 만들고 있는 셀트랙 I가 오늘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R&D 예산에 대해서 예타를 이제 면제하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사항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법적인 이제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이제 예타 면제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중에서 여러 이제 산업군 중에서 우주 항공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중소형 단의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주항공청이 뭐 다음 달 이번 달 27일 날 그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출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그 개청한 이후서부터는 아마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라는 그런 이제 아마 격언대로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단기적인 뭐 이슈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분야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만큼 파이는 어느 정도 커지게 될까요? 뭐 일단 우주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좀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경우에 따라서 뭐 향후에 뭐 190조 이상의 시장이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2040년도까지 69기의 위성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달 탐사선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다양한 우주 산업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뭐 정부의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가면서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십 배나 커질 만한 시장인 만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급락하는 종목으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블록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1% 넘게 빠지고 있는데 보유자분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뭐 에코머티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17일 날 그 30% 정도의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대 주주의 지분율 자체가 지금 한 24%가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과거에 처음에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만들어질 때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률만 보면 한 뭐 17배 정도 지금 수익률이 이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RB라는 이런 이제 펀드 자체가 이게 뭐 자기 혼자 자금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유치해서 지금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투자자들한테 그 수익률을 환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지분을 점차적으로 아마 매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뭐 시가로는 한 2천억 정도의 지금 관련된 주식을 매각을 블록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1% 넘는 하락세가 보여졌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2차 전지 관련 전지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산업군이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뭐 산업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조금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 나셨던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블록딜 소식 속에서 급락하고 있는 만큼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급등하는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단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모회사에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공개 매수 가격이 전일의 종가보다 거의 23% 높은 가격입니다. 앞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수급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684억 원. 그런데 외형 대비해서 시총이 굉장히 좀 작다는 것은 이 회사가 종합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익 개선이 좀 빠르게 좀 회복되는 어떤 흐름들은 좀 아니지만 나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때는 좀 알짜 회사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좋은 회사,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수급이 좀 붙지 않으면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데 주봉 차트를 좀 봤을 때는 2021년도 고가가 5,750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물류업의 호황,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치가 주가에 굉장히 좀 급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더믹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 안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좀 더 다소 정체됐고 성장 동력들을 좀 미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걸맞는 매출액과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어떤 사업 동력을 좀 확보하지는 못했던 그런 측면 안에서 오늘 공개 매수가 주는 시사점은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반영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 신고서를 지금 잠깐 보면 네. 현재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총수 한솔홀딩스가 21.5%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대상 회사의 지분을 40%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서 대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발적 상장 폐지를 통해 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는데 이번 공개 매수는 한솔홀딩스가 오히려 한솔 로지스틱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전체 520만 주, 약 18.5% 정도의 지분을 좀 매수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개 매수를 좀 응하게 되면 520만 주가 만약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분배분돼서 아마 결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체 공개 매수가가 3,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약 2,790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은 좀 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은요.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차익분에 관련돼서는 기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세금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익을 좀 우리가 판단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가에 한 2,000원대 초반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점이 좀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공개 매수를 위해서 좀 현재 매수를 한다? 이 부분은 다소 좀 이점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공개 매수에 관련된 기대감들, 여기에 관련된 향후의 전략 제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PBR이 0.64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역시도 사실 주저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배권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유동주식수가 감소되고 있고 그만큼 주식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향후의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주시는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가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먼저 변 대표님의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전력 수급 기부 계획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원자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일정 모멘텀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지난주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여기서 매출액이 49.2%가 좀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익은 아직은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적자폭을 지난 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축소를 좀 시켰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기술이 사실 이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자폭을 축소시켰던 부분들의 이유가 지난해 4분기부터 가동이 시작됐던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한 원전 가동에 관련된 단독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분기에는 아직 실적으로 덜 반영됐지만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어떤 반영이 시작된다면 적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회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규 원전에 관련된 도입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그다음에 기간 등이 좀 더 세분화된다면 관련돼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주기기 설계,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들의 충분한 낙수 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체코에 우리가 30조 원 규모의 해외양 원전 수주 모멘텀이 있죠. 이 부분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고 난 이후에 프랑스보다 한국이 좀 더 경쟁력 관점 또는 단가나 시공 관점에서 좀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원전 섹터를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는 한 2,000원 미만, 현재 네. 구간에서는 진입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 2,2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전력 네. 설비 섹터도 사실 올해 내내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번 투자 판단 가져가면 될까요? 네, 뭐 전력기기 섹터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구리 가격도 올라갔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구리 가격 자체가 뭐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이면서 이게 뭐 투기 세력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사항을 좀 가지시면서 올해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급등을 했었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이런 이제 전력기기와 관련된 그런 분야인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거와 설치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뭐 국내 유일의 해저 전력 통신 케이블을 시공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LS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LS 전선이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제 전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LS 마린 솔루션이 이제 설치하는, 어떻게 보면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시너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좀 전에 전력 이제 설비 기본 계획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그걸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전라도나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를 경기도로 이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해저 케이블을 통한 그런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면, 설치가 많이 되면서 해상에서부터 육상까지 이런 이제 전력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런 이제 설치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해저 케이블 설치 업체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저 통신 케이블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몰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LS 마린 솔루션이 그 분야에서도 같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한 수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는 뭐 4월달 이후에 계속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어저께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음봉으로 조금 긴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쫓아가신다라기보다는 일단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16,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은 10,000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픽 종목 LS 마린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모멘텀과 수급, 신호 강도는 모두 70점 받았고요. 실적과 차트는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8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SK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PSK에 대해 신장비 판매 증가와 중국 수출 호조로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속에서는 장 초반 1.7% 넘게 하락세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79% 오름세 보여주면서 3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실적은 75점 받았고요. 수급은 80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은 70점, 차트와 신호 강도는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71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7개 대학과 손을 잡고 히토류 대체 소재를 개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말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법인의 총 기업 가치는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약 3조 원가량의 자금 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7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장 초반 1% 빠지면서 24만 8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0.8% 올라주면서 2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실적은 80점 받았고요. 차트와 수급은 70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과 신호 강도는 6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70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SCI 한국 지수의 편입 소식을 전했죠. R&D 비용을 최근 3년간 늘리며 기술 경쟁력 갖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1.7% 넘게 상승세 보이면서 26만 3,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한 뒤에 변동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1.5% 넘게 빠지면서 2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화장품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익 구조가 차별화되는데 이 안에서 중소형주는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단기 추세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캐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만큼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